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진짜 비밀인데 제가 2026년 미래에서 왔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2026년 레버리지 ETF들의 주가를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기누설 2026년 레버리지 ETF 주가 전격 공개. 북중미 월드컵까지만 이악 물고 버팁시다. 다음은 레버리지 랜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2000년대 이후 20여 년간의 나스닥 수익률 도표입니다. 2000년대 초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하락했던 닷컴버블 시기의 나스닥은 무려 3년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연간 최대 손실률은 자그마치 50% 이상이면 연간 전체 수익률 역시 30%에 육박할 정도로 폭락하는 공포의 시기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이 정도이니 개별 종목들이 어땠을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이 가실 듯합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2002년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2003년에만 무려 70% 넘게 폭등하기 시작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장장 5년에 걸쳐 연속 상승하며 닷컴버블의 악몽을 떨쳐내며 승승장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서 연간 최대 손실률은 모두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매해 조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발생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사상 두 번째로 끔찍했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008년 한 해에만 나스닥 지수는 무려 40% 넘게 대폭락하고 맙니다. 이때를 회상해보면 기술주의 시대는 끝이 났다며 기관론이 극에 달았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들어서 나스닥은 무려 70% 넘게 폭등하며 단숨에 회복하기 시작해서 코로나가 터진 2020년까지 계속 질주를 이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QQQ의 3배수 레버리지 ETF인 TQQQ가 2010년에 만들어졌는데 TQQQ를 10년간 들고 있었다면 8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만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닷컴버블과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나스닥이 년간 20% 넘게 빠졌던 시기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와 2020년 코로나 때 두 번뿐입니다. 그리고 2022년 전쟁과 금리 인상 시기까지 총 3번이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에는 나스닥이 40% 넘게 대폭락했지요. 다음은 2022년 나스닥 40% 대폭락 시기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 수치는 무려 2008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대폭락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싸그리 회복되고 올해 3월에 이르러서는 신고가 행진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표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폭락 후의 나스닥은 언제나 빠르게 회복하고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매해 매년 그 어느 해에도 마이너스 10% 이상의 조정 구간은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지난 20여 년의 나스닥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시계열을 크게 늘려 지난 100년간에도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반복되어 왔다는 것을 지금 보시는 S&P 500 100년간의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도 2000년 닷컴버블과 같은 끔찍했던 대폭락 시기도 결국은 다 극복하고 회복하며 심지어는 머지않아 그 바로 뒤에 더 큰 폭의 성장과 상승이 찾아왔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2026년 주가를 알려준다고 해서 들어왔더니 미래 얘기는 안 하고 무슨 과거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있냐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에 레버리지 ETF 주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혼자만 알고 계세요. 2026년 현재 S&P 500은 인공지능을 통한 큰 폭의 생산성 향상을 등에 업고 지수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며 현재 7,000포인트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배 넘게 뛰면서
QQQ를 3배수로 추종하는 TQQQ는 무려 10배 넘게 상승해 있네요. 또한 반도체 산업의 대대적인 확장과 함께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3배수 ETF인 SOXL은 무려 15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상위 기술주 핵심 종목들을 추종하고 있는 불즈와 팡유는 시장 수익률을 압도하며 20배가 넘는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주식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비록 2022년과 2024년 4월 고금리 압박 속에 내던져졌던 중소형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인공지능 기술력을 활용한 기술 혁신 덕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금리 인하와 맞물리며 의외로 가장 크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1900년대 산업혁명 이후로 우리 인류는 거듭되는 기술 혁신을 통해 초고속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었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으며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고 닉슨 대통령이 인류를 달에 보냈으며 빌 게이츠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혁명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혁신 빅테크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며 1인 모바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가 펼쳐지며 수많은 분야에서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전쟁도, 인플레이션도 큰 테두리에서 보면 항상 있어왔던 소음들이며 그 어떤 악재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은 탄생하고 또 탄생하며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 어지러울 지경이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느낌입니다. 2026년까지 해봐야 불과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군생활 2년도 잘 버텨냈는데 이까짓 거 못 견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군대에 안 다녀오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도저히 불안해서 투자를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사실 역사적으로 그 어떤 시기에도 안전하게 투자할 만한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온갖 걱정과 불안이 만연한 가운데 긍정론과 부정론이 범벅이 된 채 여기까지 굴러굴러 왔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불신의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는 게 시장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만 믿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만 이악 물고 버텨보시지요.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콤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에 레버리지 ETF 주가들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예상이 아니라 제가 미리 가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거니 전적으로 믿으셔도 됩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다 같이 긍정적인 꿈을 안고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묵묵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